농협에서 뭔가 바뀐다고 하던데 혹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못 쓰는 건 아닐까요? 지난주 화요일 78세 박순덕 할머니가 제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할머니는 50년 넘게 농협만 이용해 오셨는데 요즘 동네에서 농협이 다 바뀐다더라, 앱 깔아야 한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무척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할머니 댁에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오히려 할머니 같은 분들을 위해서 더 편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할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이고 선생님 말씀이 맞네요. 이제 집 앞 우체국에서도 농협 일을 볼 수 있다니까요. 게다가 예금도 1억 원까지 보장해 준다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농협에서 30년간 일해온 김현식입니다. 지점장부터 본점 기획팀까지 농협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어요.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 고객분들과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농협이 이번 대개편은 어르신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모시기 위한 변화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좋은 변화들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박순덕 할머니처럼 혹시 우리는 이제 안 되는 건 아닐까 걱정만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는 더 가까워지고 더 안전해지고 더 쉬워졌는데 말이에요.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72세 최만수 어르신인데요. 농협이 바뀐다는 소문을 듣고 아예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새로운 서비스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니까 아, 이렇게 좋아지는 거였구나 하시면서 오히려 더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특히 집 근처 우체국에서도 농협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야, 이제 버스 타고 멀리 안 가도 되겠네 하시면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75세 이금순 할머니는 손가락 관절염 때문에 작은 글씨를 보기가 힘드셨는데 농협에서 큰 글씨로 된 전용 앱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이제 돋보기 없이도 되겠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음성으로도 안내해 준다니까 귀는 아직 멀쩡하거든요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농협이 이런 변화를 더 이상 모르고 지나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박순덕 할머니나 최만수 어르신처럼 막연한 불안감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농협의 변화를 오해하고 계십니다. 농협이 어르신들을 외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는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농협의 진짜 변화를 들여다보시죠. 어르신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앞으로 더 편리해질 서비스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70세 윤기남 어르신이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50년 넘게 써온 방식이 뭐가 문제였다고 갑자기 다 바꾸는 거예요? 정말 솔직한 질문이었죠.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왜 굳이 잘 되던 걸 바꿔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농협 내부에서 일하면서 직접 본 현실은 달랐어요. 변화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네 가지 큰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젊은 고객들이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담당했던 지점만 봐도 30대 이하 고객 중에 90% 이상이 휴대폰으로만 거래하더라고요. 지점에는 거의 안 오시죠. 심지어 통장도 안 만들어요. 굳이 왜 만들어요? 핸드폰으로 다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반대로 어르신들은 여전히 지점으로 오시는데 젊은 분들이 안 오시니까 지점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고객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임대료, 인건비는 그대로니까요. 마치 동네 상점에서 젊은 손님들은 다 인터넷 쇼핑몰로 가버리고 어르신들만 오시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이라고 해서 모든 금융기관이 디지털로 바뀌어야 한다고 방침을 정했어요. 농협은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라서 이런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을 의무화한 것처럼 금융권도 디지털화가 의무가 된 거죠. 세 번째, 이게 제일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시골 지점 하나 운영하는데 1년에 3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임대료, 직원 월급, 전기세, 보안 비용까지 합치면 정말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 지점을 이용하는 고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계속 적자가 나는 거죠. 제가 근무했던 한 시골 지점은 하루에 고객이 10명도 안 오셨어요. 그런데 직원은 3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농협이 공공기관 성격이 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는 계속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번째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결정타였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은행에 못 오게 되니까 억지로라도 휴대폰 뱅킹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됐죠. 그때 어르신들도 많이 배우셨잖아요. 마스크 쓰고 은행 가는 것보다 집에서 휴대폰으로 하는 게 편하다는 걸 아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72세 김봉남 할머니도 그중 한 분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비 오는 날에도 안 나가도 되고 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농협이 어르신들을 아예 포기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이런 변화 속에서도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다른 은행들은 그냥 앱 깔아서 쓰세요 하고 끝인데 농협은 달랐습니다. 어르신들이 여전히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체국이나 신협과 협력하기로 했어요. 또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앱도 따로 만들었고요. 윤기남 어르신도 처음엔 농협이 우리를 버리는 건가 하고 섭섭해 하셨는데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구나. 그래도 우리를 생각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만들어주는구나 하고 이해해 주셨어요. 변화는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익숙했던 방식을 바꾸는 건 더욱 그렇죠. 하지만 농협이 어르신들을 배려해서 만든 새로운 서비스들을 보시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선생님, 그럼 농협 지점이 없어진다는 건 진짜인가요? 지난달 제가 만난 74세 정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동네 농협이 문 닫는다고 하던데 그럼 앞으로 어디 가서 일을 봐야 하나요? 할머니 집에서 가장 가까운 농협까지는 버스로 40분이나 걸리거든요. 그때 제가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오히려 더 가까워질 거예요. 집 앞 우체국에서도 농협 일을 볼 수 있게 된다니까요. 할머니는 처음엔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설마 우체국에서 은행 일을? 하지만 정말입니다. 농협이 발표한 첫 번째 대개편 서비스가 바로 이거예요. 대리업 제도라고 해서 2025년부터 우체국이나 신용협동조합에서도 농협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입금, 출금, 이체, 통장 정리까지 거의 모든 일반적인 업무가 가능해요. 정순자 할머니 집 앞에는 우체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거든요. 이제 버스 타고 멀리 안 가도 되겠네요. 하시면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실제로 전국에 우체국이 3,200개가 넘게 있으니까 농협 지점보다 훨씬 접근하기 쉬워지는 거죠. 두 번째 변화는 예금보호 한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줬는데 1억 원까지 보장해주기로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어르신들 중에 목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70세 김봉래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농지를 팔아서 8천만 원 정도를 농협에 맡기고 계셨는데 항상 혹시 농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1억 원까지 보장해 주니까 이젠 정말 안심이다 하시더라고요. 특히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농협에 대한 신뢰가 남다르잖아요.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농협만 써오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존 앱은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글씨가 너무 작고 메뉴도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새로 나온 시니어 전용 앱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글씨가 정말 커요. 돋보기 없이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요. 75세 이금순 할머니가 직접 써보시고는 어머, 이렇게 큰 글씨로 나오네 하시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음성 안내 기능도 있어서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소리로 읽어줍니다. 눈이 많이 안 좋으신 78세 방만복 어르신은 귀는 아직 멀쩡하니까 이거면 충분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건 가족 연동 기능입니다. 할머니가 뭔가 거래를 하시면
아들이나 며느리 휴대폰으로 바로 알림이 가요. 혹시 실수로 잘못 보내거나 이상한 사람에게 속아서 돈을 보낼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72세 송기철 어르신은 처음에 나이 먹어서 뭘 배워 하시더니 손자가 가족 연동을 설정해드리고 나서는 이거 참 신기하네. 내가 돈 보내면 바로 알림이 가는구나 하면서 신기해 하셨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앱은 실수를 방지하는 기능이 강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큰 금액을 보낼 때는 한 번 더 확인을 하라고 하고 처음 보내는 계좌면 더욱 꼼꼼히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설명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농협이 우리를 귀찮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편하게 해주려고 이런 걸 만든 거였구나.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농협이 디지털로 바뀐다고 해서 어르신들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곳에서 더 안전하게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거든요. 이런 변화들을 보시면 농협이 정말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준비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멀리 가야 했던 은행 업무는 가까워지고 걱정이었던 예금은 더 안전해지고 어려웠던 휴대폰 뱅킹은 더 쉬워지는 거니까요. 여보세요, 농협입니다. 고객님 통장에 이상한 거래 내역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며칠 전 73세 한순자 할머니가 받으신 전화입니다. 목소리가 정중하고 친절해서 처음엔 진짜 농협 직원인 줄 아셨대요. 아,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어보시니까 해커들이 할머니 계좌를 노리고 있어서 지금 당장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제가 미리 알려드린 대로 잠깐만요. 제가 농협에 직접 전화해 볼게요. 하고 끊으셨어요. 그리고 농협 고객센터 1661-3000에 전화하니까 그런 전화 저희가 드린 게 아닙니다. 사기예요 하더랍니다. 할머니는 아이고 정말 교묘하네. 선생님이 미리 알려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시더라고요. 요즘 농협이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걸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신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흔한 세 가지 수법과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수법은 계좌 해킹 사기입니다. 고객님 계좌가 해킹당했습니다. 또는 이상한 거래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야 안전합니다. 이렇게 재촉하죠. 하지만 진짜 농협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혹시 정말 문제가 있다면 지점으로 직접 오시라고 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라고 안내할 뿐이에요. 절대로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이런 말은 하지 않거든요. 만약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일단 끊고 농협 고객센터 1661-3000으로 직접 전화해 보세요. 아까 제 계좌에 문제가 있다고 전화가 왔는데 정말인가요?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10중 8구 그런 연락 저희가 드린 게 아닙니다 하는 답변을 들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보안앱 설치 사기입니다. 농협이 새로 바뀌면서 보안앱을 새로 깔아야 합니다. 또는 시니어용 앱으로 바꿔야 해서 새 앱을 설치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그러면서 이상한 앱을 설치하라고 하죠.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농협 정식 앱은 NH뱅킹 하나뿐이에요. 시니어용이든 뭐든 모두 이 앱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이름의 앱은 모두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70세 김영수 어르신도 농협 시니어 앱이라는 걸 설치하라는 전화를 받으셨는데 다행히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고 할게요 하고 끊으셨어요. 나중에 아들분이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가짜 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정말 앱을 새로 깔아야 하는지 궁금하시면 가까운 농협 지점에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직원이 직접 보여드리면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 긴급 이체 사기입니다. 농협 변화 과정에서 시스템 점검을 위해 임시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놨다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또는 새 시스템 테스트를 위해 잠깐 돈을 보내주세요. 이런 말도 하고요.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은행이 고객 돈을 임시로 다른 곳에 옮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스템 점검이나 업데이트는 모두 은행 내부에서 처리하는 거지 고객이 돈을 직접 옮길 일은 전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시간 거래 알림을 설정하는 겁니다.
통장에서 돈이 나가거나 들어올 때마다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실수로 돈을 보내더라도 바로 알 수 있죠. 또 가족문자 연동 기능을 꼭 설정해 두세요. 할머니가 거래를 하시면 아들이나 며느리에게도 동시에 알림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체크할 수 있어서 훨씬 안전합니다. 72세 오정숙 할머니는 이 기능 덕분에 큰 피해를 면하셨어요. 사기꾼한테 속아서 100만 원을 보내려고 하시는데 바로 아들한테 문자가 갔거든요. 아들이 급하게 전화해서 엄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사기라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은 농협 직원은 절대 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비밀번호를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런 걸 요구하는 전화는 모두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순자 할머니처럼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시면 일단 끊고 농협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조금 귀찮더라도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기꾼들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이런 기본 원칙만 지키시면 절대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나이 75살에 뭘 새로 배운다고. 오만재. 어르신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옆에 앉은 부인 김말순 할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편해졌어요. 지난달 제가 만난 이 부부는 농협의 변화를 가장 잘 받아들이신 사례 중 하나입니다. 처음엔 다른 어르신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어떡하라는 거냐 하면서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오만재 어르신은 당뇨 때문에 시력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기존 농협 앱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으셨죠? 돋보기를 써도 잘 안 보이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시니어 전용 앱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보셨다고 해요. 어머, 이렇게 큰 글씨로 나온다고? 김말순 할머니가 처음 앱을 켰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글씨가 평소보다 3배는 큰 것 같았대요. 메뉴도 복잡하지 않고 딱 필요한 것들만 큼지막하게 나와 있어서 보기 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성 안내 기능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잔액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이체를 하시려면 여기를 터치하세요.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오만재 어르신은 마치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목소리도 정중하고 천천히 말해주니까 따라하기 쉬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실수도 많이 하셨어요. 잘못 눌러서 엉뚱한 화면이 나온다거나 비밀번호를 자꾸 틀린다거나 했죠. 그럴 때마다 역시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려고 하셨는데 손녀 은정이가 옆에서 도와줬다고 해요. 할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처음엔 누구나 어려워요. 20살 은정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앉아서 하나씩 알려드렸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족 연동 기능도 설정해 드렸고요. 이 기능이 정말 유용했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뭔가 거래를 하시면 은정이 휴대폰으로도 바로 알림이 가거든요. 할아버지가 지금 10만 원 이체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오만재 어르신이 내가 돈 쓰는 걸 손녀가 다 안다니 좀 그렇네. 하셨는데 막상 써보니까 오히려 안심이 되더라고요. 혹시 내가 실수로 잘못 보내면 은정이가 바로 알아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김말순 할머니도 처음엔 걱정이 많으셨어요. 나이 73에 무슨 휴대폰 뱅킹이야. 실수해서 돈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런데 실제로 써보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걸 느끼셨대요. 예전엔 통장 들고 은행 가면 줄 서서 기다려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젠 집에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는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부부가 함께 사용법을 익히면서 대화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게 되니까 새로운 재미가 생겼다고 해요. 오만재 어르신은 이제 농협 앱으로 용돈도 손녀에게 보내고 공과금도 내고 잔액 확인도 하십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살지 싶어요. 김말순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농협이 문 닫는다고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집 앞 우체국에서도 농협 일을 볼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부부는 이제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다니신다고 해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남들이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처음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편해요. 손녀 은정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앱 쓰시는 걸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가족 연동 덕분에 저도 안심이 돼요. 혹시 할아버지가 이상한 곳에 돈 보내시거나 하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만재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걸 느꼈어요. 변화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도 배려와 이해가 있다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는 건 말이에요. 농협이 이번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을 소외시키려는 게 아니라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배려한 거거든요. 오만재 어르신 부부처럼 처음엔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배워보시면 분명히 이제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살지 하는 날이 오실 거예요. 중요한 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과 함께 배워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농협 직원들도 언제든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물어보세요. 변화는 때로 두렵지만 그 변화가 우리를 위한 배려에서 시작된다면 받아들일 만합니다. 오만재 어르신 부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